제가 사실은 뭐 어쨌든 요즘 방송 많이 하잖아요. 예. 방송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치 오래 하시고 뭐 기자 오래 하시고 그랬던 분들은 눈 딱 감으면 전국 판세가 그냥 쫙 펼쳐진대요. 254개 그 지역구가 어디 쫙 펼쳐지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동네 지역구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동양하는 거, 구걸하는 거.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어요. 형님 여기에는 요번에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? 한 135석은 나올 것 같아. 그다음 여기 뭐 김 기자 여기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? 대충 뭐 여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제 경험상 제일 정확한 데는 어디냐? 기업이더라고요. 이게 보십시오. 출구조사가 엉망으로 나왔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출구조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MBC, KBS, SBS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예측한 게 엉망이었잖아요. 왜 그렇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야. 그 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사람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? 물어봤죠.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 것 같아?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뭐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. 민주당엔 제가 안 물어봤겠습니까? 제가 민주당의 다이렉트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,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한테 이번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? 이렇게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유리하게끔 그 유리한 게 어떨 때는 좀 뻥을 갖다가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저는 요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패널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강성필 부위원장이 굉장히 아주 그냥 현명하게 말을 잘했어요. 강성필 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정권 심판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회초리로 때려주시면 일당 몽둥이로 때려주시면은 과반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기대하지 뭐 200석 같은 거는 말도 안 됩니다.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요번에 민주당 몇 석 나왔습니까? 민주당 단독으로 뭐 과반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. 민주당이 단독으로만 하면 161석, 지역구에서 161석,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하면 같은 당으로 보면 175석이네요. 175석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175석이 나올 거라고 그 민주연구원에서 예측을 못 했겠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그 전략을 갖다가 우리 뭐 175석 나올 거야 이러면 거기서 빠질 테니까.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기대했던 건 뭐냐면 200석일 테니까. 그런 그 입장을 갖다가 취했던 건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냉정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데가 그게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이 정도 수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기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 만나신 분들 중에는 일반 정당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 숫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, 포탈 이런 거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. 빅데이터는 그것을 추계를 해보는데 그 빅데이터 추계상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포착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. 자세하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빅데이터 분석상 105석인가요? 뭐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참패를 할 것이다. 지금 상황은 그렇다. 여론조사 이러쿵저러쿵을 떠나서 빅데이터가 더 근접하게 지금 맞췄던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이제 국민의힘 뭐 정부 여당 모두 이제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.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 좀 향방은 좀 뒤에서 간단하게 다루더라도 제3지대 정당 이도 있었잖아요. 네네. 새롭게 떠오르는 그래서 그 새 3지대 정당이 운명이 좀 갈렸어요. 네네. 새 3지대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제3지대 그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큽니까?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큽니까?
저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이런 결과를 갖다 낸 거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 많이 있죠.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.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. 단적으로 예컨대 한 달 전만 해도, 한 달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160석, 170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지지율이 그때 그렇게 나왔었어요. 그런데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했느냐. 제 생각에는 이종섭 대사, 그 다음에 뭐 황상무 수석,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 이런 아주 변태적인 정당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지지율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170석이 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170석에서 60석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 그 상대 당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3지대가 설 여지가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살아 돌아왔지만 뭐 새로운 미래나 뭐나 다 여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?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진짜 변태적인 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나마 제3지대에 가야 할 표를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정당이 등장해가지고 비례표는 거기가 다 그냥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표는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또 그 덕을 갖다가 보고 이런 구도가 났기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이 그거는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그 조국당이 제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? 예. 조국당이 제3당이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.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지난번에 그 21대 지금 국회를 갖다가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? 민주가 183석,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11석, 그래가지고 몇 석이 됩니까? 284석이잖아요. 예. 총선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몇 석이 빕니까? 6석이 빈다고요. 그 6석이 누가 가져갔던 거냐? 정의당이에요. 정의당이 없어졌어요. 정의당이 없어지고 그러네요. 정의당 없어진 그 자리에 누가 생겼느냐? 조국당이 생긴 거예요. 그런데 정의당은 6석이었단 말이에요. 조국당은 12석이잖아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적절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조명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럼 이제 12석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조국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갖다 할 거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그야말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. 예. 그 다음에 민주당에 친명계만 있습니까? 민주당이 175석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 175석 중에 그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5-6명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부울경 쪽 지금 많이 이제 폭망했지만 부울경 쪽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 쪽에 가깝고 친조국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거대 야당 군과 그 다음에 확족을 하는 건 아니고 회복하지 못한 여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야당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다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.